당뇨약보다 혈당을 5배 빠르게 떨어뜨린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이 놀라운 발견을 모르고 계신가요? 심지어 의사들도 놀랐던 일입니다. 70세 박수님 어르신은 제게 사과 반쪽도 무서워서 못 먹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35년 경력의 의사 이종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 어쩌면 그 두려움과 혼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은 후 과일에 대해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식단에서 과일을 완전히 제외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박수님 어르신은 블루베리 몇 알을 드시고 나서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8.6에서 7.1로 크게 낮아진 겁니다. 그분은 제게 선생님 이상해요. 과일을 먹고 나서 오히려 혈당이 떨어졌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특이하네요. 병원에서는 분명히 과일에 주의하라고 했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여러 일반적인 당뇨약보다 혈당을 5배 빠르게 낮출 수 있는 이 놀라운 과일의 정체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오르니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의대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제 당뇨 환자분들께는 늘 과일 섭취를 제한하시라고 일관되게 조언해드렸어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 아주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68세 김영자 어르신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분은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4년 동안 단 한 번도 과일을 드시지 않았어요. 사과만 봐도 어머 안 되라고 하시며 피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딸이 할머니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고 하던데요라며 조금씩 권해드렸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약 일주일 정도 드시고 나니 혈당이 180에서 130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어르신은 이상하네. 과일을 먹었는데 왜 혈당이 떨어졌지라고 위아해하셨어요. 김영자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72세 이순덕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은 배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3년 동안 드시지 않았는데 우연히 조금 드시고 나서 오히려 혈당이 더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병원에서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라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바로 이때 저는 이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해외 과학 논문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과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진실을 밝혀냈어요. 핵심적인 문제는 과일 자체가 혈당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다면 혈당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처방받은 당뇨약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보이는 놀라운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럼 어떤 특정한 과일들이 그렇게 환상적인 효과를 보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과일은 달콤하잖아. 그런데 단 것이 당뇨에 나쁜 것 아닌가? 73세 정말순 어르신이 제게 정확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때 사과를 정말 좋아했지만 당뇨 진단을 받은 후 8년 동안 한 번도 먹지 않았어요. 너무 달아서 혈당을 올릴까 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그분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69세 한복남 어르신은 과거에 바나나를 즐겨 드셨지만 이제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고 하셨고 70세 박동식 어르신은 손주들이 포도를 가져다줘도 할아버지는 당뇨라서 못 먹어라고 슬프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일은 단맛, 단맛은 설탕, 설탕은 혈당 상승이라는 공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죠. 하지만 이 널리 받아들여진 공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세대의 과일들은 지금처럼 달콤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과가 지금처럼 설탕처럼 달지 않았고 종종 기분 좋은 약간의 신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지난 50년 동안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선택적 재배 노력으로 인해 과일들은 너무나 달콤해졌습니다. 75세 이형이 어르신이 이 점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르신은 우리가 예전에 먹던 사과는 지금 사과와는 완전히 달라요. 요즘 사과는 너무 달아서 꼭 사탕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현대 사과의 당도는 현재 15에서 18브릭스에 달하며 과거에 약 10브릭스 수준에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당도가 극적으로 높아진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과일이 필연적으로 혈당을 올린다고 믿게 된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방정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결정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순 어르신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만약 과일이 그렇게 나쁘다면 왜 어르신의 변비는 그렇게 심해졌을까요? 왜 어르신의 피부는 거칠어졌고 왜 식욕은 그렇게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분은 그제야 이런 증상들이 과일을 완전히 끊은 후에야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과일은 단순히 설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일에는 필수적인 식이섬유, 중요한 비타민, 핵심적인 미네랄,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과일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었고 단순히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정말순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다시 과일을 식단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의 변비가 해결되었고 심지어 혈당도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8년 동안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받았네요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과일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네, 전적으로 맞습니다. 실제로는 기존의 당뇨약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과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위 있는 영국의 한 의학 저널에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무려 19만 명의 사람들을 20년 동안 면밀히 추적 관찰한 연구였죠. 그 놀라운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특정 종류의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당뇨병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아, 과일을 먹으면 오히려 당뇨병이 덜 생긴다고.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당뇨병 발생 위험을 적극적으로 낮춰주는 최고의 과일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목록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블루베리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당뇨병 발병 위험이 무려 33%나 낮아지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71세 김정자 어르신은 블루베리의 강력한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 중 한 분입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꽤 회의적이었어요. 이 작은 열매들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죠라고 그녀는 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약 일주일 정도 꾸준히 먹고 나니 아침 공복 혈당이 190에서 150으로 놀랍게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가 왜 이렇게 놀랍도록 효과적일까요? 그것은 주로 블루베리에 함유된 보라색 색소인 안토시아닌 덕분입니다. 이 놀라운 화합물은 우리 몸에서 3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혈액 속의 당분을 효율적으로 근육으로 흡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간에서 새로운 당이 생성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줍니다. 셋째, 췌장을 보호하여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분비되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만 먹으면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유사한 효능을 가진 다른 훌륭한 과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당뇨병 위험이 무려 19%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포도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68세 조용실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포도를 아주 좋아해서 자주 먹었는데 처음에는 껍질을 벗겨내고 과유만 먹었어요.
그런데 혈당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을 보고 결국 과일은 저에게 좋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완전히 끊어버렸죠라고 그녀는 저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제가 껍질째 드셔보시라고 권유하자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껍질을 벗겨 먹었을 때 혈당이 210이었던 반면 껍질째 먹었을 때는 150으로 떨어졌어요. 무려 60포인트의 엄청난 차이였죠.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포도 껍질에 강력한 화합물인 레스베라트롤이 집중적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바로 혈당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놀라운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오래된 격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쎄요, 그 말은 전적으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사과는 당뇨병 위험을 무려 14%나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충격적인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인보카나 자디안과 같은 유명한 당뇨병 치료제들을 아시죠? 이 강력한 약물들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바로 사과나무 껍질에서 나왔습니다. 오, 정말인가요? 라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과 껍질에서 발견된 유익한 화합물들을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그 약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사과가 당뇨약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70세 박동순 어르신은 사과의 놀라운 효능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사과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야 위생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라고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껍질째 드시라고 조언하자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고 느끼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주 동안 꾸준히 껍질째 드셨더니 그녀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8.4에서 7.8로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로 강조할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은 당뇨병 위험을 12% 낮추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자몽의 하얀 속껍질에는 나린진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췌장이 인슐린을 더욱 효과적으로 분비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9세 임순희 어르신은 자몽을 꾸준히 섭취하며 혈당 관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자몽이 너무 써서 먹기가 정말 힘들었어요라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먹다 보니 점차 맛에 적응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혈당이 확실히 안정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자몽 섭취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몽과 혈압약 사이에 잠재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익한 과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토종 과일 중에서도 정말 탁월한 효능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뽕나무의 열매인 오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어렸을 때 따먹고 입술이 검게 물들었던 그 오디 말인가요? 라고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오디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디에는 포도보다 무려 156배나 더 많은 레스베라트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73세 김순자 어르신은 오디를 통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오디를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매일 조금씩 먹었어요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혈당을 측정해보니 190이었던 혈당이 13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디는 얼렸을 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유익한 성분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배는 사과와 유사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과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들은 모두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즐겨 먹던 과일들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몸에 이롭다고 알려져 온 것들이죠. 하지만 과일이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히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이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과 반쪽을 먹었는데 혈당이 갑자기 확 올랐어요. 70세 이영순 어르신이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과일은 정말 저에게 좋지 않다고 단정하고
완전히 끊어버리셨대요.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르신, 언제 드셨나요? 식사 후에 디저트로 드신 건 아니신가요? 어르신은 맞아요. 밥 먹고 나서 디저트로 먹었어요라고 즉시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혈당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다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터득한 당뇨 관리를 위한 4가지 핵심 과일 섭취 습관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식사 전에 과일을 드세요입니다. 과일은 디저트가 아니라 식전 음식입니다. 저는 이영순 어르신께 식사 30분 전에 과일을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밥 먹기 전에 과일을 먹어요. 이상하네요라고 어르신은 말씀하셨어요. 평생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는 것이 습관이었기에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해 하셨죠. 하지만 약 일주일 정도 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니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사 후에 드셨을 때 혈당이 230이었던 반면 식사 전에 드셨을 때는 160으로 무려 70포인트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과일을 먼저 섭취하면 과일 속 식이섬유가 위에서 젤 형태의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기발한 메커니즘은 이후에 섭취하는 식사의 탄수화물이 서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더욱이 과일이 어느 정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식의 양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신기해요. 같은 사과인데 먹는 시간만 바꿨는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라고 감탄하셨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과일을 통째로 씹어서 드세요. 갈아 마시지 마세요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일 주스는 본질적으로 설탕물이나 다름없습니다. 68세 김영애 어르신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손자가 건강에 좋다며 매일 아침 사과 주스를 갈아주는데 마시고 나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라고요. 이는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과일을 갈아버리면 그 속에 함유된 모든 중요한 식이섬유가 비극적으로 파괴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통째로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씹는 행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과일을 씹으면 침이 분비되는데 이 침 속에는 당분 분해를 돕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씹는 행위 자체가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김영애 어르신도 이제 주스로 갈아 마시던 사과를 통째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귀찮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씹는 맛도 있고 좋네요라고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혈당도 확실히 안정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과일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입니다. 껍질 속에는 정말 귀중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72세 박명자 어르신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항상 사과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래야 더 깨끗하다고 생각했거든요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과일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예의라고 배우며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과일 껍질에는 정말 중요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껍질에는 우르솔산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근육을 보호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크게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 껍질에는 놀랍게도 레스베라트롤의 9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껍질째 먹어야 하는 거였구나라고 박명자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물론 깨끗이 씻은 후에 껍질째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계속 먹다 보니 오히려 아삭아삭한 식감도 좋고 맛있네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혈당은 이전보다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이자 매우 중요한 습관은 과유불급, 즉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입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로운 말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71세 조순이 어르신은 안타깝게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한 번에 한 컵씩 먹었어요. 그런데 혈당이 오히려 오르더라고요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유익한 과일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전체 당분 섭취량이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적절한 양일까요? 한 번에 약 50kcal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에 2번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50kcal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한 줌, 약 80g, 사과 4분의 1개, 포도 15알 정도, 또는 자몽 반 개 정도입니다. 오,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양이 바로 가장 적당한 양입니다. 조순이 어르신도 섭취량을 줄인 후 혈당이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먹으니 오히려 과일이 더 달콤하게 느껴진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특별한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특별히 권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블루베리와 사과 껍질을 소량 조합하여 식전에 드시고 저녁에는 오디와 자몽을 소량 조합하여 식전에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조합해서 드시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따른 70세 신명순 어르신은 2달 만에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과일을 먹으면서 오히려 혈당이 좋아지다니요라고 어르신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과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없으신가요? 바나나 하나를 먹었는데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72세 김동열 어르신이 제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바나나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하나씩 드셨는데 혈당이 계속 200을 넘었다고 하셨어요. 아, 그럴 만합니다. 아마 바나나 선택을 잘못하셨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바나나는 익은 정도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위험한 과일은 너무 익은 바나나입니다. 마트에서 할인 판매하는 바나나, 특히 검은 반점이 많이 생긴 바나나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바나나들은 절대 사오시면 안 됩니다. 오, 하지만 그런 바나나가 더 달고 맛있는데요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달콤하기는 하죠. 하지만 그만큼 혈당도 빠르게 치솟게 합니다. 저는 김동열 어르신께 이렇게 조언해 드렸습니다. 할인하는 바나나 말고 노란색은 선명하지만 검은 반점이 거의 없는 것을 골라보세요. 어르신이 제 조언대로 하신 후 혈당을 측정해보니 검은 반점이 많은 바나나를 먹었을 때는 혈당이 230이었지만 덜 익은 바나나를 먹었을 때는 160으로 나왔습니다. 똑같은 바나나인데 무려 70포인트나 차이가 난 겁니다. 아, 몰랐네요. 앞으로는 덜 익은 걸로 사야겠어요라고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과일은 바로 말린 과일들입니다. 여러분은 곶감을 좋아하시죠? 가을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곶감을 즐겨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혈당에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68세 이명숙 어르신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가을에 시골에서 곶감을 보내줘서 하루에 3-4개씩 먹었어요. 과일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더라고요라고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곶감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은 홍시 하나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곶감은 먹어도 배가 잘 차지 않으니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개를 먹게 되죠. 그럼 홍시 3-4개를 한 번에 먹은 셈이네요라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치솟은 겁니다. 건포도, 말린 대추, 말린 망고 등 다른 건조 과일들도 마찬 가지입니다. 수분만 빠지고 당분은 그대로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과일은 열대 과일입니다. 망고와 파인애플을 좋아하시죠? 요즘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열대 과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일들은 당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70세 박영미 어르신이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여름에 망고가 맛있어 보여서 하나를 먹었는데 그날 혈당이 220까지 치솟았어요라고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열대 과일들은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 완전히 익은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당도가 극도로 높은 것이죠. 그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먹을 필요는 없지만 드시더라도 아주 소량만, 그리고 아주 가끔씩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과일은 과일 주스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과일 주스는 그냥 설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5세정 말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자가 건강에 좋다고 오렌지 주스를 사다 줘서 마셨는데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더라고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시판 주스는 유통 과정을 위해 식이섬유가 거의 다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직접 갈아 마시는 것은 괜찮을까요? 그것도 크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과일을 갈면서 식이섬유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과일을 통째로 씹어서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훨씬 이롭습니다. 여기 추가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과일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달콤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샤인 머스켓 같은 고급 포도의 경우 당도가 20브릭스를 훌쩍 넘습니다. 오, 그럼 비싼 과일이 오히려 안 좋은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도가 높은 만큼 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절제하며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과일을 먹는데도 어떤 분은 괜찮고 어떤 분은 혈당이 오르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옆집 할머니는 사과를 먹어도 괜찮다던데 나는 왜 혈당이 올라가지? 70세 신영자 어르신이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똑같은 사과인데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니요. 이스라엘에서 이 현상에 대한 정말 놀라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만 쿠키를 먹으면 별로 오르지 않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쿠키를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바나나는 괜찮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 정말인가요? 그럼 나에게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죠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방법은 바로 먹고, 재고, 기록하세요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팔에 부착하면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오, 그거요. 비싸던데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절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맞는 과일을 찾아내면 약값까지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인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은 일주일 동안 매일 다른 과일을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블루베리 한 줌, 화요일에는 사과 4분의 1개, 수요일에는 오디 소량, 목요일에는 자몽 반 개, 금요일에는 포도 15알, 토요일에는 배 4분의 1개, 일요일에는 딸기 7개와 같이 말이죠.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과일을 드시고 혈당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71세 최정숙 어르신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저한테는 오디가 가장 좋더라고요. 오디를 먹으면 혈당이 거의 안 올라가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과일들은 조금씩 혈당이 오르는 것을 확인했죠. 그럼 오디 위주로 드시면 되겠네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 3개월 만에 어르신은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이시는데 성공하셨습니다. 혈당을 측정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일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혈당을 재세요. 손에 당분이 묻어 있으면 혈당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68세 이순옥 어르신이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포도를 먹고 바로 혈당을 쟀더니 250이 나왔어요. 정말 깜짝 놀랐죠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손을 씻지 않고 잰 것이었습니다. 손을 씻고 다시 재니까 140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테스트를 꾸준히 하시면 자신만의 과일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위는 오디, 혈당이 거의 안 오름. 2위는 블루베리, 조금 오름. 3위는 사과, 적당히 오름. 4위는 포도, 많이 오름과 같이 말이죠. 이렇게 자신만의 순위표가 있다면 오디와 블루베리 위주로 과일을 드시면 되는 겁니다. 최정숙 어르신처럼 오디가 가장 좋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블루베리가 가장 좋고 또 어떤 분은 사과가 가장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왜 사람마다 다를까요? 각자의 유전자가 다르고 장내 세균총도 다르며 췌장 기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개인차는 더욱 커집니다. 그러므로 이 과일이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과일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일, 결국 먹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 김영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23년 동안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약도 계속 늘어나고 눈도 안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라고 그녀는 깊은 절망 속에서 제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는 블루베리와 사과를 식전에 드시도록, 저녁에는 오디와 자몽을 식전에 드시도록 했어요. 절대로 갈아 마시지 말고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시도록 강조했으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여 본인에게 맞는 과일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달, 당화혈색소 수치가 10.5에서 9.1로 떨어졌습니다. 둘째 달에는 9.1에서 8.3으로, 셋째 달에는 8.3에서 7.6으로 계속해서 감소했습니다. 당뇨약도 하나씩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손자 얼굴이 다시 보여요라고 그녀는 기쁨에 가득 차 말했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그녀는 당뇨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김영순 어르신은 과일과 올바른 식습관만으로 혈당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첫째, 혈당을 낮추는 과일들이 정말로 존재합니다. 블루베리, 포도, 사과, 자몽, 오디, 그리고 배도 아주 좋습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섭취 방법입니다. 밥 먹기 전에 과일을 드세요. 갈지 말고 통째로 씹어서 드세요. 껍질까지 말고 그대로 드세요. 많이 먹지 말고 적당량만 드세요. 셋째, 조심해야 할 과일들도 있습니다. 너무 익은 바나나, 모든 말린 과일들, 열대 과일들, 그리고 모든 과일 주스입니다. 넷째, 나에게 맞는 과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일을 먹고 혈당을 재고 그 결과를 기록하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과일 지도를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은 결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과일의 단맛 속에 숨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약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회복시켜줄 수 있습니다.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옛날 생각은 이제 완전히 버리세요. 올바른 섭취 방법만 정확히 알고 실천한다면 과일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약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이 주는 치유력을 믿어보세요.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보는 겁니다. 1단계, 연속 혈당 측정기를 준비하세요. 2단계, 블루베리부터 시작하여 과일별로 테스트를 진행하세요. 3단계,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과일을 찾아내세요. 4단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혼자 하지 마세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특히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이 과일이 가장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혈당이 좋아졌어요와 같은 경험담들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될 겁니다. 혹시 본인이 즐겨 드시는 과일은 어떤가요? 오늘 배운 방법으로 직접 테스트해 보시고 그 결과를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당뇨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